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카톨릭대 정혜선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네. 그래요. 네. 요즘 뭐 날씨 더운데 뭐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네. 예, 항상 건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교수님이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요. 예. 저도 건강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이 100세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떤 조언 해주실 겁니까? 네, 오늘은요. 다음 주 7월 15일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생긴 지 2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네요. 네. 예. 2023년 7월 15일 날 생겼죠. 근데 그런 그 대형 참사가 생기면 대형 참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방재 안전직이라는 공무원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방재 안전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럼 오늘 주제는 방재 안전직의 건강 밸류업 이렇게 저희가 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공무원 중에 방재 안전직 뭐 방재 안전팀 뭐 저희들은 기자니까 사실은 뭐 그런 것 좀 이렇게 취재하기 때문에 많이 알긴 아는데 많은 분들이 솔직히 잘 모르실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렇죠. 방재 안전직이라는 공무원 직렬이 있다는 게 참 생소하게 예. 느끼실 텐데 2013년에 생겼어요. 이 직렬이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되죠. 예. 이제 재난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예. 그래서 국가직 공무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일하는 지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2013년에 처음 생겼다면 요 방재 안전직 인원 그렇게 뭐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한 그렇죠. 몇 명 정도 됩니까? 네,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하면 예. 2024년에 방재 안전직 공무원이 1,05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중에 이제 중앙 정부에서 일하는 국가직 공무원이 187명,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이 870명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런 재난이 많은데 사실 이 1,000여 명밖에 안 되는 이분들이 그래요? 일을 하시니까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예. 실정이죠. 그러면 이렇게 방재 안전직 인원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우선 TO 자체가 적고요. 뽑질 않는군요, 많이. 네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적은 TO에서도 들어오신 분들이 일이 업무량이 너무 많으니까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인원이 많지 않게 되거든요. 네. 사실 그 방재 안전직은 이제 사고의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업무를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업무를 하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요. 예. 또 뭐 사고가 생기면 그런 책임을 이분들이 또 많이 고스란히 져야 다 되니까. 그분이 다 안아야 되잖아요. 그걸.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책임의 부분이 또 굉장히 크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리고 직렬 자체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승진이 잘 안 되거든요. 일할 의욕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 공무원분들이 승진이 안 되신다고 그러면 일할 의욕이 굉장히 없게 되죠. 예. 근데 이런 방재 안전직을 이제 만들게 된 것은 그 전에 방재 안전직이란 직렬이 없을 때는 그냥 일반 행정직이나 기계직 이런 분들이 이제 하셨거든요. 그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하셨는데 그 업무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를 다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좀 더 전문적으로 안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직렬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예. 막상 그렇게 돼 보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다른 데 갈 기회가 없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그 안전 업무만 담당하셔야 되는데 업무량도 굉장히 많고 예. 힘이 드니까 다른 데로 갈 기회가 없으니까 중간에 적응을 못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렇군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아니 저희 관련돼서 저도 한 말씀 예전에 들은 기억이 났는데 업무량이 워낙 많고 뭐 사고가 나면 다 자기한테 떠넘긴대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막 부담이 정말 크죠. 그래서 네. 정말 일 못하겠다 이렇게 막 하소연하시는 분 제가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요. 그래서 2021년에 뽑혀진 분들 중에 50%가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생겼죠. 예, 그 처우가 참 열악하면 이거 어떻게 뭐 자리를 마련해도 이거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분들
그 아무래도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따로 보시고 합격이 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똑같이 이제 공무원 시험 보고 일반 과목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공 과목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안전 관련 기사 자격증을 갖고 야. 계시면 이제 또 가산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렵게 네. 사실 공무원이 되신 분들인데 그 방재 안전직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고 시험을 보시거든요. 예. 그분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국민 안전에 대한 사명감이 있고 또 내가 공무원을 하겠다 예.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막상 들어왔는데 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 그렇게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안전의 문제가 중요해질 때 이 방재 안전직에 대한 관심이 네. 높아져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야말로 전문가 중에 전문가고 또 국민 안전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계시다는 거 정말 그 대단한데 이런 맞아요. 분들이 계속 이 업무를 계속 못 하신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예, 그럼 이 방재 안전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안전 업무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살펴보면은 이제 지금처럼 뭐 폭염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가뭄도 있고, 그리고 폭우도 있고, 그리고 또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한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지진도 있고, 그리고 또 태풍도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각종 재난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예, 그리고 또 감염병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재난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매뉴얼도 만들고 미리 준비를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고가 얼마나 생겼는지,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예. 그리고 나면은 또 사후 관리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재난 안전과 관련된 뭐 안전 교육을 한다든지 안전 문화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죠. 네, 그야말로 예, 네, 그야말로 그래서 정말 전문적으로 네. 해야 되는 일들의 영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재난 발생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다 다루면서 그야말로 컨트롤 타워네요. 맞아요. 어.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예. 방재 안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다 하려면은 이제 업무량도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그 폭우가 예보가 됐다. 네. 그러면 미리 비상 경계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네, 거의 뭐 24시간 항상 긴장 상태로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이런 방재직에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사명감만 가지고 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리 이제 준비도 해야 되지만 그런 야간 근무도 굉장히 많고요. 예. 주말 근무도 많고요. 그리고 또 뭐 명절 때 우리는 이제 명절 때 좀 즐겁게 쉬지만 명절 때 혹시 뭐 사람들 이동이 많으니까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지역마다 축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네요. 네. 지역 축제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예. 그런 축제가 생기면 그걸 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죠. 예, 지금 저희 굿모닝 건강 밸류업 정혜선 카톨릭대 교수님 모시고 방재 안전직 관련해서 지금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렇게 많은 일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 이런 방재 안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 인원을 더 좀 많이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인원이 더 많아져야 되고 오히려 재난에 대한 것에 대한 대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 워라밸조차 다 챙기기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 작년 7월에 발표가 된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5년간의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여기에 방재 안전지 확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삭제되었어요. 아이고, 예. 그 전에 만들어진 어. 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방재 안전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직렬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만들어진 거에는 오히려 삭제를 하게 되었어요. 야, 이거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 참. 사실 예. 그 안전에 대한 것은 민간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네, 예. 어떤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방하고 대비하고 예. 그리고 인력과 시설 예산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방제 안전직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준비를 해두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의 계획에 이 방제 안전직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삭제했다는 거는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럼 어떻게 이번 새 정부 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네, 어. 새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지금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그 대통령께서 안전 치안 점검회의 이것을 바로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야에 유능한 인력이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이제 새 정부에서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방제 안전직에 계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요. 예. 처우도 좋지 않고요. 업무의 양은 많고 부담감은 굉장히 크고 긴장감은 높고 네. 워라밸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참. 예.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그 근무 환경 이런 것까지 좀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이 방제 안전직 같이 안전 분야의 전문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네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 안전 전문가분들이 예. 각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인원도 더 많이 뽑고 예. 그리고 또 처우도 더 많이 잘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들한테 올 것이다 그럼요. 이렇게 생각이 되죠. 저희들이 그만큼 또 편안하고 또 안전하게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 끝으로 이 방제 안전직 관련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이렇게 방제 안전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안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그리고 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각 분야에 안전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 안전 전문가들이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잘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잘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 방제 안전직을 포함해서 안전 전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굿모닝 건강 밸류업 정혜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